네, 그동안 2030년 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먼저 그 목소리들부터 들어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다시 돌아온 만큼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세계인들을 초대할 부푼 꿈도 함께 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나라,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In case for someone who's having hard time recognizing me, let me wear this before I finish. 막판 며칠도 결코 눈을 뗄 수 없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승부가 결정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부산 is ready. 네, 보셨죠? 정말 각계각층에서 정말 이번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고 동분서주하는 모습들을 보셨는데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이 엑스포를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1993년에서 대전 엑스포 열렸고 그리고 2021년에 또 여수에서도 엑스포를 치른 경험이 있는 우리의 경험치가 상당한 국가인데 사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유치에 좀 더 뜨거운 열정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 뭐 프랑스 파리 또 각국의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 PT도 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사실 과거에도 있었던 엑스포긴 한데 이번 엑스포는 또 약간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대전이나 여수 엑스포가 마이너라고 보면 네네. 지금 저희가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산 엑스포는 메이저 월드 엑스, 그러니까 앞에 세계 박람회라는 세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박람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게감,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더더욱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겠네요. 매우 당연히 그러셔야 되고 또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나라와 같은 이런 좀 위상에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위상이 높은 이제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위상의 나라치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사실 88년에 월드컵 올림픽도 저희가 유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2002년에 월드컵도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치고 마지막 남은 그 세계 그 메이저 대형 축제죠 어떻게 보면. 축제를 예. 아직 저희가 유치를 못했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뭐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시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조영환 전 실장님께서는 여수 엑스포 당시에 유치 그 조직위원회 홍보실장을 또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상당한 아마 노고를 들이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이번은 또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지켜보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계 박람회는 인류 문명 진화의 결정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박람회를 통해서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 네. 한 단계 높은 그 인류 문명이 되는데 그걸 개최한 도시, 개최한 국가는 그야말로 한 단계 높은 그 국가 브랜드와 시민이 선도 국가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부산 세계 박람회는 엑스포 중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전 대한민국이 한 원팀이 돼서 노력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수 때 당시랑 비교했을 때 한 불과 몇 년 그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네네네. 기억하시기는 어떠세요?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어떤 이런 열기들 좀 다른 게 느껴지십니까? 다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엑스포 맛을 본 국가가 됐어요. 93년도 대전 엑스포, 그렇죠. 2012년도 여수 엑스포, 네. 2030년도 부산 월드 엑스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세계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어떻게 발전시키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맛을 봤다. 예. 그래서 특히 부산은 인구가 400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세계 박람회가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인구 분포를 가졌기 때문에 그 열기라고 하는 것은 2012년도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와는 좀 다르다라고 네네. 말씀을 주셨군요. 네. 현재 또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신 김효정 부위원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지금 일선에서 가장 활동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올림픽, 월드컵하고 우리 3대 메가 이벤트라고 불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그게 바로 이제 월드 엑스포입니다. 네네. 앞서 이제 대전이나 여수에서 했던 거는 인정 박람회라는 차원이고 네. 박람회가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박람회군요. 예, 이게 앞에 열린 거는 인정 엑스포고요. 지금 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등록 엑스포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주제하고 기간, 전시 면적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아. 저희가 2021년도에 두바이에 한국관을 차렸지 않습니까? 예, 그때 예. 저희 돈으로 400억 원을 들여서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부산의 세계 박람회가 유치되는 것 자체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과거 있었던 대전 여수 엑스포와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급이 다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도 될 정도의 정말 메가 이벤트라고 보여지는데 말씀 주신 대로 경제적 효과 저희가 아까 뭐 제가 61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추산할 만큼 좀 막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네, 실제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엄청 클 것으로 보고요. 여수, 대전뿐만 아니라 월드컵이나 또 올림픽을 넘어서는 네, 효과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가 엄청 분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61조 이상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고 네네. 또 50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우리 부산을 찾는 그 외국인들이 5천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그런 추계가 있어가지고 그 정도예요. 엄청나게 그 경제적 파급 효과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브랜드도 같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